연모의 감정도 부대끼며 살다 보면 오래된 일기장 속 과거가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 호숫가에만 서면 문득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운 이야기가 물결 따라 밀고 들어온다. 언제 봐도 이 소양호는 갓 시집온 새색시 마냥 음전하고 청순하다. 바람도 느껴지지 않고 물살도 없는 잔잔한 풍광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 1973년의 일이다. 이곳이 거대한 호수로 변한 것이. 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48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땅에 물을 끌어들여 동양 최대의 댐을 만들었다. 소양호를 잠시 구경하러 들른 외지인들은 모를 것이다.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뿐이니 30년도 넘은 그 옛날 이곳이 나무 무성한 산골짜기였음을 짐작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그때를 아는 이들에게조차 가물가물한 기억이다. 육지가 사라지고 대신 수심 190m가 넘는 호수가 들어선 뒤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 사실 어릴 적 꿈을 이루고 사는 삶은 별로 많지 않다. 원래 산다는 것이 다 그렇거니 해도 아직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들 삶의 굴곡은 가히 한편의 드라마다. 지리적으로 38선 이북이라 해방 직후엔 북한 땅이었다. 처음엔 북한 주민으로 인민군을 상대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남한 주민, 그리고 고향 땅이 호수 밑으로 가라앉은 뒤에는 수몰민으로 떠돈 삶이다. 오늘 잡은 게 쏘가리하고 뭐 꿀이 좀 나오고 눈치 새끼 그저 그러네요. 잉어라고 뭐 조그만 거 나오는 건 다 우리가 방생해주고 키워서 잡으려고. 그러고 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선 나무에서 그 강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산란을 한 거죠. 새끼를 깐 거지. 그게 퍼져가지고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방생들 하고 그런 이제 이거저거 막 키워가지고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살지만 어부를 천직이라 여긴 적이 없다. 좋아서 시작한 일도 아니어서일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하는 일. 자꾸만 옛날 일이 그립고 아쉬운 것은 땅과 집과 나무를 잃어서만은 아니다. 억지로 빼앗겼다는 괜한 억울함 때문만도 아니다. 고향집, 고향마을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호수가 생긴 뒤 남은 것은 그 호수 깊이 200여 미터만큼 위에 있었던 고지대 집들뿐이다. 땅 위에 심어놓았던, 땅 위에 펼쳐져 있던 모든 이야기가 같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그전에는 아주 이리 지나가려도 이제 집 있던 밑에 가면 배 세우고서는 뗏말 타고 가던 이제 동력선으로 가던 거기 가서 세워놓고서는 여기 살았었는데 어려서 여기 뛰놀던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얘기들도 하고 그러던 이제 또 대곡리 마을이 한 150호 됐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건너야 강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은 추전인데 그쪽에 추전이가 한 80호 살면서 초등학교가 바로 조건네 편에. 그렇지요. 농업인인데 댐이 돼서 물이 차니까 또
국민들 그 소득 차원에서 내수면 5천 개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는 고기도 잘 잡을 줄도 모르고 그물 만드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 이제 그래도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뭐 초창기에는 노 짓는 거 땜마라고 하는 배 가지고 목선 가지고 지금은 일바바에 동력이 달리고 하니까 기동력이 빠르고 하니까 이러기도 빠르고 힘이 들지. 가난했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던 마을. 이 터전에서 아버지처럼 어른이 되고 땅을 일궈 부자가 되는 꿈을 키웠던 땅이다. 내가 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땅이 사라졌을 때 소리 없이 통곡하던 어머니. 철없던 그 시절 처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었다. 땅을 잃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잃는 것이기도 했다. 호수 위로 조금 남은 산속의 땅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요즘 산밭을 일궜다. 산비탈을 밭으로 만들었으니 일하는 폼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아주 오래전 이 산은 산세가 험하고 깊어 1년이면 서너 번씩 10만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던 곳이었다. 그때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장뇌삼을 가꾸기 시작했다. 장뇌삼은 깊은 산중에서 길러야 수확할 수 있는 삼으로 잘만 하면 산삼에 뒤지지 않는 좋은 삼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얼마 뒤면 이 밭에서도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곳에서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돋은 것이다. 얼마나 굵직하고 얼마나 속이 꽉 찬 삶이 만들어질까. 그 많은 사람이 떠나고 희망도 떠난 자리에서 산은 남은 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보통 밭에 작물을 심으면 적게는 2-3달, 많아야 1년이면 수확할 수 있는데 이건 최소한 10년 이상, 많으면 30년씩 돌보고 가꿔야 한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땐 주로 농사예요. 소 키우면서 많은 땅 그냥 논밭, 땅콩 농사, 벼농사, 감자 농사, 가을이면 이제 채소, 무 배추해서 군납되고 그런 게. 아유 많이 섭섭했지요. 정말 섭섭하나마나 뭐 그때 그냥 뭐 땐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갔어도 떠날 때 마음 뭐 말할 수 없이 섭섭했지요. 함께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점심도 함께한다. 오늘 점심은 강에서 잡은 쏘가리찜이다. 대곡리에 남은 집은 겨우 10여 호. 오늘 점심에 12서너 명이 모였으니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셈이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조촐한 점심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날들을 이렇게 같이 보낸다. 춘천으로도 양구로도 배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호수 가운데 섬처럼 남은 이곳. 무슨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웃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조금은 느껴지기도 한다. 나마저 버리고 떠나면 고향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따뜻한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저녁에 먹고 여지금 굶었는데. 오랜만에 별미를 앞에 놓고도 사람들은 별 말이 없다.
사방이 적적한 곳. 아우성 쳐봐야 돌아올 메아리가 없는 물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반은 외로움과 친구가 돼야 한다. 달그락 밥그릇에 수저만 부딪히고 있다. 마음속에선 옛 고향집 풍경이 달그락 요동친다. 소양호가 생기면서 이 일대 마을들은 모두 배를 타야 오고 갈 수 있게 됐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천년고찰 청평사를 예전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마중 나오는 곳이라 했던가. 한 해 대략 40만 명이 자비로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청평사로 가는 이 배에 오르곤 한다. 배에서 내려 청평사로 오르는 30여 분 남짓한 길. 먼 옛날 공주를 사랑해 뱀으로 환생한 동옥수가 슬픈 최후를 맞이했다는 곳은 아름다운 폭포가 되어 있고, 오봉산 자락의 아담하게 난 오솔길은 속세의 번뇌를 잊기에 충분하다. 사람들 마음은 매 한 가지라 수없는 손길이 불로장생 영원의 복을 비는 돌탑을 쌓아놓았다. 오봉산 제일봉인 부용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청평사 경내에 들어서니 화려하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은 긴 세월이 멈춰서 있다. 대웅전 좌우로 관음전과 나안전이 있고 대웅전 뒤편으로 극락보전과 삼성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청평사 경내에는 탑이 없다. 석탑은 절 입구에 세워놓았는데 부처님께서 입구까지 나와 중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받들어 모심을 요구하기보다 중생을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이는 부처의 자비를 이곳 청평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가여운 중생을 향한 안타깝고 애달픈 부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청평사 창건연대는 이제 두 가지 설로 전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도 화상께서 창건하셨다고 하는 연대인데, 그것을 창건연대라고 친다고 하면은 약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창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광종 27년에 승현대사께서 창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승현대사 창건연대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에 창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뜻이 선한 것이라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다. 처음 품은 그 마음이 진정이고 진실이라면 열매 맺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 일이다. 문헌에 의하면은 사찰 건물 자체가 왕궁 건물을 그대로 본따서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 건물 양식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수들의 기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건축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1000년이 넘은 이 고찰은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다 소실되고 회존문만이 남아 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건축 양식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세우면서도 옛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려 애쓴 결과다. 청평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전문은 정문의 돌계단을 오르면 만나게 되는데, 본래는 천왕문의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제2사한문, 즉 중문에 해당한다. 회전문이라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이 아니다.
이 문은 윤회 전생을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문이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만날 수 없다지만 계곡의 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오늘 만났던 물은 이 다음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혹은 강이 되어 만날 것이다. 그것이 인연의 힘이라 믿는다. 청평사에서 또다시 산을 하나 넘었다. 이 일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오래전 고향이 그리워 남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새로운 이들이 들어와 이전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큼지막한 통나무 하나를 이리저리 다듬는다. 그가 열심히 만든 건 벌통이다. 올해 새로 벌을 들여 집을 짓게 하려고 만들었다. 고기도 잡고 밭일도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좋은 건 토종 한봉이 제일이다. 집 뒤편에는 10여 개는 좋게 돼 보이는 벌통이 늘어서 있다. 가까이 다가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벌들은 기세등등하다. 여기가 제 집이니 마음 놓고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일 터. 이런 벌을 사람이 어찌 다룰 수 있을까? 요즘 하는 일은 1년 한봉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봉하는 일이다. 요즘 벌통엔 꿀이 거의 없다. 지난 가을 다 걷어냈기 때문이다. 빈 벌통에서 벌들은 그들이 꿀을 채울 집을 짓기 시작했다. 촘촘하면서도 넉넉하게 한번 털을 잡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벌은 이곳이 평생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락거린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다. 밀랍. 그건 이제 배에서 이렇게 이제 비늘처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뒷발로해서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씹어요. 씹은 다음에 그걸 이제 짓는 거예요. 그 양봉과 토종이 다른 게 양봉은 이제 딴 데서 끌어들여갖고 했는데 이 토종은 직접 요거만 딴 건 안 써요. 고기만 뜯어갖고 개를 만들어요. 또 양봉은 좀 뭐 꺼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뭐 개만 이제 배에 좀 밀랍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섞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하죠. 뭐 색깔도 이쁘고 뭐 약해지 또. 다른 통에 있던 여왕벌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셀 수도 없는 많은 벌들이 여왕벌을 따라 배회한다. 새로 집을 지을 기회가 왔다. 우선 여왕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놓쳐버리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여왕벌의 뒤를 눈으로 쫓는다. 드디어 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으로 새까맣게 벌이 감싸고 있는 걸 보니 여왕벌이 저 높은 나뭇가지에 앉은 게 분명하다. 이제 여왕벌이 이게 하나 붙었다가 더 자리 앵기죠. 앵기면 그쪽으로 붙어 이제 냄새, 여왕벌 냄새가 나니까 이제 붙었다가 또 앵기면 이게 어떤 데는 두세 개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벌 받기 힘들죠 그렇게. 저건 이제 한 자리에 앉았으니까 받기 좋아요. 이제 여왕벌을 유인할 차례다. 벌을 부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벌이 만든 꿀이다. 한 주먹 꿀을 가져다가 벌통 뚜껑에 바른다. 벌통에 빗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 이 뚜껑은 꼭 굴피나무로 만들어 쓴다. 그리곤 곧장 벌이 모여있는 나무로 올라갔다. 벌을 유인하는 도구는 가장 싫어하는 냄새인 쑥.
한쪽에서 쑥 줄기를 마구 흔들어 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자연히 반대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 꿀을 묻힌 뚜껑을 걸어놓으면 벌은 그곳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살기등등한 수천 마리 벌 사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성싶다. 혹여 사람을 공격하게 되지는 않을지 가슴이 콩닥콩닥 괜시리 조바심이 난다. 무사히 나무에서 가지고 내려온 뚜껑엔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벌이 뒤덮여 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벌들은 이 통 안에서 집을 짓고 꿀을 채우며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분봉은 끝이 난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언제 벌통 밖으로 쏟아져 나올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무섭고 두렵지만 보람 또한 못지않게 큰 한봉은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여기에 살고 있지만 억지로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겨우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벌이라 해도 여긴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돈을 벌려 하는 일들은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얻은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한 땅이다. 허리 휘청한 할머니는 집 앞 작은 논까지 일궈냈다. 힘들어도 때가 오면 나무를 캐서 말리고 씨를 뿌린다. 오전 내내 일을 하던 마을의 할머니며 아주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메밀가루 반죽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마을 식구들 모두가 함께하는 막국수 먹는 날이다. 특별할 것 없이 그렇고 그런 날들 속에서 무언가 다른 즐겁고 설레는 하루. 막국수 먹는 날은 바로 그런 날이다.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날이다. 방에서 할머니들이 국수를 반죽하는 사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한 국수 기계를 걸어놓고 할아버지들은 불을 지핀다. 국수 기계. 이건 메밀 반죽 덩어리를 가느다란 국수가락으로 뽑아내는 기계로 커다란 솥 위에 걸어놓고 쓰는 기계다. 왜 이 기계 아래에 커다란 솥이 있어야 하는지는 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선 일하는 걸 보면 반죽 덩어리 하나를 크기에 맞게 다듬어 기계에 넣은 뒤 꾹꾹 눌러서 이 통이 꽉 차게 만든다. 국수가락이 얼마나 실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다. 아니, 카메라에 이거 녹음 안 돼요? 젊은 장정들이 가세한다. 작은 통에 들어간 반죽을 눌러 국수가락이 되도록 하려면 꽤나 많은 힘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틀로 뽑던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 그래도 힘이 덜 들어간다고 기계 자랑이 대단하다. 이게 떠야면 이제 다 이긴 거예요. 떴다가 그거 좋은데. 이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물길이 다 내는데 어떻게? 국수틀이 솥 위에 걸려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곧바로 뜨거운 물로 떨어뜨려 삶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든 자동 시스템인 것이다. 아, 이제 누르지 마라. 좀 물끄러 해도 안 돼. 삶아진 국수는 찬물로 옮겨져 한번 헹구게 된다. 그래야 면발이 쫄깃거리고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국수 한 그릇 만들어 먹는데 마치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듯하다. 지난해 다 같이 지어놓은 메밀농사에 다 같이 만들어 먹는 국수. 이곳 사람들은 크던 작던 모든 일을 함께하며 살아간다. 이거 국수 씻는 데가 또 이래야 되는데. 풍광 좋은 곳에 지어놓은 정자에 둘러앉았다.
열무김치와 양념장, 깨도 뿌리고 참기름도 듬뿍 쳤다.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심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막국수는 이젠 강원도 일대에선 별미 음식이 돼버렸다. 먹을 것이 없어 밥 대신 먹던 국수가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각나는 맛이 돼버렸다. 두툼하고 약간은 푸석거리는 느낌마저 있는 국수. 쌉싸름한 면발에 김치와 양념장의 시원한 맛과 어우러진 막국수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도망가세요. 아니 나그니까 저거는 그렇게 수십 년을 기대어 살아도 떠날 마음이 들지 않는 이 적막한 땅과 소박하고 착한 사람들을 닮았다. 거기 집이야. 집 논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 저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시루 나그고 이제 노인네들이 이렇게 한 면이지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살아요. 그 이제 뭘 한다 하면은 이제 배 타고 가고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그 물찬 데가 잔소 집이고 그러니까 한 300호가 넘었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 물이 차서 저거지. 그러니까는 노인네야 의지가 없고 아들네한테 쫓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남자 농촌은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농사 조금씩 짓고 사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나라의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만들어진 이 호수는 고향을 잃은 이들의 눈물이 더해져 깊고 깊은 수심을 자랑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날의 추억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린 물을 바라보며 다시는 새로운 사랑을 못할 줄 알았다. 새로운 사랑을 할 기운마저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지만 깊은 물길 속에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은 아직도 가슴 속에 아련히 남아있다.